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뚱뚱한 뚱원장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몇 가지 컨텐츠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예요. 그 중에 한 가지. 어떤 뚱영상의 실용강사 뚱원장의 말이 보이네요. 쉬운 펌 이야기 해가지고요. 이제 그것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앞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강사님들의 어떤 좋은 강의도 많고 영상도 많은데 저도 이 펌 강의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저의 색깔은요. 저는 현장인이다 보니까 어떤 이론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론적인 어떤 부분들은 인터넷이나 굉장히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쉽게 더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부분을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력자들께서는 보신다면은 그냥 다 아시는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용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이제 열심히 올라가시는 분들께서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에 조금씩 짤방으로 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일단은 열펌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되게 세간에 알려져 있기로는 아이론 강사, 열펌 강사 이렇게 알려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저는 그거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아이론이나 열펌이나 로트펌이나 어쨌든 다 똑같은 펌이에요. 퍼머. 여러분들 퍼머넨트라는 용어의 뜻을 알고 계시죠? 퍼머넨트는 영구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되는 어떤 형태를 갖다가 유지시키는 어떤 그런 시술을 갖다가 퍼머넌트 시술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열펌도 있고 또 비열펌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모든 분야를 갖다가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이 열펌에 있어서 어떤 열펌의 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일단은 이렇게 앞으로 계속 시리즈로 갈 거예요. 시리즈로 갈 거기 때문에 가볍게 먼저 한번 첫 시간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열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열펌은요, 여러분들 열이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형태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열펌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열이 있어야지, 반드시 열이 들어가야지 내가 원하는 형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열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우리가 열펌이라고 하면 보통 디지털 펌, 세팅 펌, 아이론 펌, 볼륨 매직 이렇게 시술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매직이나 세팅 펌, 아이론 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약을 발라가지고 세척이 된 머리에서 나와서 연화가 돼서 세척이 된 머리에서 그 열이 안 들어가고 그 틀만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절대 원하는 형태를 얻어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기부의 연장에 열이 들어가야지만 반드시 원하는 형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펌 같은 경우, 로트 펌 같은 경우는요, 비열 펌이라고 하죠. 그냥 약을 바른 상태에서 로트만 걸어서 시간 방치만 해도 원하는 형태가 거의 나옵니다. 물론 열 처리를 하는 이유는요, 그래도 좀 약의 어떤 반응이 조금 빨라지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자연 방치만 해도요, 또 원하는 형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비열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직펌 같은 경우는 열펌이냐 열펌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엄밀하게 따지면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비열펌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요. 왜? 직펌은요, 그 약 자체의 파워를 가지고 충분히 형태가 나오는 펌이기 때문에 굳이 열이 없어도 그 텍스처 펌제를 가지고도 충분히 형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열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요. 그래도 굳이 이렇게 각자의 어떤 그 방식들과 생각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미용은 무조건 옳다 그르다를 그렇게 논하고 싶지 않아요.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다 빗 잡는 모습들이 다 틀린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르듯이
생각이나 의견도 다 다르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지 무조건 직통은 열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열펌에도요 이제 크게 자세히 살펴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를 얘기해요. 열펌의 두 가지다.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직열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서열 방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직열 방식은 무엇이냐? 직열 방식은 말 그대로요. 모발에다가 자체에서 파지나 뭐 이런 걸 대지 않은 상태에서 열이 들어오는 연장을 바로 갖다 대는 것이 직열 방식의 펌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이 들어오는 연장을 갖다가 머리카락에 직접 대는 것이 직열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건 무엇이냐? 어떤 것을 말하냐면 이 열판에 들어오는 어떤 그 온도 있잖아요. 온도를 모발에 댔을 때 바로 이 모발 자체에서 이 설정해 놓은 온도를 직접 그 온도를 거의 비슷하게 느낀다는 소리입니다. 가령 우리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온도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매직기 160도 정도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모발에다 이렇게 됐을 때 한번 온도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온도를 보면요. 자, 온도가 보이시죠? 160도로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160도를 설정했을 때 온도가 계속 이렇게 163도, 뭐 160도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죠. 직접 온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네, 레이저 때문에 불 나는 거 아니에요? 자, 됐습니다. 네,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보셨듯이 자, 매직기를 160도로 설정을 해가지고 이 모발 표면에 갖다 댔을 때 닿는 온도가 거의 비슷해요. 왜? 매직은 보통 수분이 없을 때 많이 거의 수분을 날려놓고 5% 미만 정도 상태에서 잡아놓고 프레싱을 하시기 때문에 모발에 닿는 온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서열 방식, 직열 방식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이 아이롱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도 직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직열 방식은요, 바로 형태를 얻는 펌을 말하는 거예요. 곧바로 머리카락에다가 바로 직접적으로 열을 넣어서 순간적으로 형태를 바로 얻어낸 다음에 그 순간적으로 얻어낸 어떤 형태에다가 우리 접착제죠, 중화제, 산화제를 도포를 하면은 그게 붙어서 흩어져 있던 어떤 그 있잖아요, 결합들이 다시 이제 어떤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서 열과 틀과 열을 만나서 새로운 형태를 만났을 때 그 중화제가 붙여주죠. 쉽게 얘기해서 바로바로 형태를 얻는 형태인데, 이 아이론 같은 경우도 온도가 들어가면 바로 모발에다 직접 갖다 대고 말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에 이 아이론의 설정 온도가 바로 들어갑니다. 다만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요, 아이론은 피는 연장이 아니고 구부리는 연장이에요. 웨이브를 내는 연장이고요. 자, 이 매직기는 스트레이트 펴는 연장입니다. 그래서 이 펴는 연장은 수분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데요. 이 구부리는 연장, 웨이브를 내는 연장 같은 경우는 일정 20% 정도 이상의 수분이 있어야 됩니다. 수분을 순간적으로 날리면서 형태를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수분이 살짝 필요해요. 근데 직열 방식이다 보니까 얘가 되자마자 약 5초에서 7초 사이에 수분은 거의 날아가야 됩니다. 반대로 서열 방식은 수분이 서서히 날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분을 좀 더 많이 두게 되죠. 하지만 이 직열 방식 같은 경우는요, 수분이 20% 미만 정도로 잡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이론 펌을 할 때 수분을 20% 정도 잡아놓고 이제 형태를 내는데요. 그렇다면 아이론 온도를 가령 140도를 설정을 해놓고 말았을 때 수분이 20%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아이론 140도를 만났다라고 하거든요. 이 모발에 실제 닿는 온도 같은 경우 약 한 100도 정도가 날 것 같아요. 100도 정도.
그래도 온도가 높죠. 그래서 바로 형태를 얻는 방식을 직열 방식이라고 합니다. 직열 방식. 하지만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건요. 가끔 우리가 이 아이롱을 쓰시는데 온도를 갖다가 140도 이상, 150도, 160도로 가끔 빨리 나오라고 설정을 해놓고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수분이 적당히 아예 많지 않은 상태에서 온도를 높이는 거는 조금 그래도 머리카락이 받는 데미지가 살짝 조금 덜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수분이 오히려 살짝 한 20% 미만인 상태에서 고온이 닿아버리면은 순간적으로 수분이 증발하면서 모발 표면에서 이 머리카락이 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겉에 큐티클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이롱 온도는 설정을 140도 정도 해놓으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서열 방식이 있습니다. 서열 방식. 서열 방식은 무엇이 있냐면요. 자, 머리카락에 어떤 열이 들어가는 연장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열이 천천히 오랫동안 스며들게 하면서 형태를 천천히 얻어내는 형태를 그 방식을 서열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편하게 하시는요 디지털 펌, 세팅 펌이 대표적인 서열 방식의 펌이에요. 서열 방식의 펌. 그렇다면 이 서열 방식은요 열이 천천히 들어가는데 보통 우리가 이건 굳이 찍어보진 않겠습니다. 찍어보진 않겠는데 보통 디지털이나 세팅을 갖다가 여러분들 온도 설정을 갖다가 아마 약 100도에서 130도 사이로 하실 거예요. 요즘 나오는 기계들은 온도들이 조금 더 떨어져 있는데요. 자, 100도에서 130도 정도가 설정이 웬만한 기계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보통 80도에서 한 120도, 130도 사이가 그 디지털 펌기나 세팅 펌기의 그 온도의 영역이에요. 온도가 그렇게 뭐 150도, 160도 이상 되는 기계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열 방식은요. 서열 방식은 수분을 말려놓고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은 수분을 20% 이상, 30% 이상, 40% 이상 정해놓고 쓰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수분을 왜냐하면 천천히 날려보내면서 오랫동안 열을 보통 가온을 10분 정도 이상 평균 하기 때문에 그 날아가는 시간만큼의 수분이 좀 충분히 있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나중에 영상을 찍으면서 계속 언젠가 보여드리겠지만요. 저는 수분을 약 90% 정도 설정해놓고 디스플레이 세팅을 알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러면은 약 120도 정도의 온도가 수분이 50% 60% 이상 있는 상태에서 들어간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는 그 온도에 약 한 30-40% 정도는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120도 정도 온도를 설정을 하셨다면요. 실제 모발에 닿는 온도는 70도, 80도 정도예요. 그래서 그 저온이 긴 시간과 만나서 넉넉한 수분을 만나서 천천히 수분을 날리면서 어떤 형태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는 서열 방식이 훨씬 안정적인 결과를 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웨이브 펌의 경우요. 아이롱 펌이나 볼륨 매직보다 세팅과 디지털이 훨씬 여러분들 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물론 난 아이롱이 훨씬 쉬워, 볼륨 매직이 훨씬 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디지털이 훨씬 편하다고 하세요. 왜? 비슷한 수분에서 10분 안으로 로트가 들어가가지고 열이 들어가서 같이 시간 주고 같이 빠지고 같이 뜸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쉽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서열 방식과 직열 방식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모발마다 각자 맞는 맞춤 옷에 어떤 방식들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모질마다 두꺼운 모발, 연모, 어떤 머리는 서열 방식이 좋고 어떤 머리는 직열 방식이 좋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드릴 건데 오늘까지 드릴 그 어떤 얘기는요. 가령 대표적인 머리가
정수리 탈모가 진행이 돼서 정수리는 굉장히 연모화되어 있으신 고객님이시고 옆에 사이드나 뒤에 백 같은 경우는요 원래 자기가 가지고 계신 모발이라 가지고 그 모발 자체가 굉장히 원래 내가 갖고 있는 모발이기 때문에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원래 모발이고 어느 부분은 또 어느 부분은 이제는 힘이 빠져서 연모화되는 어떤 두 가지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모발을 가지신 모질을 가지신 그런 고객님들이 오실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분들을 갖다가 똑같이 다 같이 서열 방식이나 뭐 직열 방식을 다 같이 같은 약을 써서 같이 연화를 봐서 같이 적용을 한다면 두 가지는요 두 곳은 펌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서열 방식을 써야 되고 어떤 방식은 직열 방식을 써야 되는지는요 다음 시간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야기가 길면 너무 지루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직열 방식, 서열 방식이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뚱뚱한 저는 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